작심하고 한 훈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멈춰 세워야 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북한 전투기 공습을 가상한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엔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공습 상황까지 대비하는 대피 훈련이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연기까지 동원을 하고요. 가상 적국기 전투기가 떠올랐다는 것까지 상정했던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대로 가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터널에도 많이 들어가시고요. 고생들 하셨었는데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공습 사이렌과 함께 말이죠. 예, 공습 사이렌과 함께 차량들이 전부 멈춰서고 또 대피소로 이렇게 피난하는 그런 훈련은 아마 최근 근래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4, 5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 또 공직자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시민들이 저런 훈련을 통해서 뭐 북한의 그런 그 핵 미사일 이런 위기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안보 그런 불감증을 그동안 가졌다 한다면은 어떤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런 전쟁이 났을 때 그게 효과적인 그런 훈련인가 하는 데에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 뭐 화학전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사정포라든가 또 미사일 이런 것이 발사됐을 때 과연 이 시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대피할 수 있을지 또 그런 대피 시설이라든가 또 그 대피하더라도 상당 기간 머물 수 있는 뭐 의료 시설 또 음식 뭐 이런 것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색 연막탄도 등장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전투기를 가상에서 띄우고 문 대통령도 벙커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벙커에 들어가신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인가요? 그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최근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나 뭐 정말 뭐 미국이 뭐 예방 뭐 타격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리겠다는 취지가 가장 강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하나 묻고 싶은 게 혹시 집 주변에 대피소 어딘지 아세요? 아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15분간 공습 경보를 하고 이제 골든타임 5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하로 대피하라. 지하로 어디까지 내려가면 안전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정확하게 알리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물론 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보여주기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최소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대피소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쉽긴 합니다. 그동안에는요, 사실은 이 민방위 훈련 여기에 대해서 별로들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 북한이 이제 ICBM 이게 압박이 위협이 아주 더 이제 점점 더해지니까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가지고 그 문 대통령 말씀 그대로죠.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같이 전쟁을 같이 치르지 않고 뭐 현역 위주로의 전쟁은 이제는 생각할 수 없죠. 그 점에서는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이제 강화하는 건 좋고 이제 첫 술에 배부른 법 없으니까 오늘 일단 주요한 지점 또 중요한 거리 뭐 또 관공서 이런 위주로 이제 한 건 이제 좋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대피소가 어딘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 디딤돌을 확인하라고는 하는데요. 그 바쁘신 분들이 언제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과거 훈련 받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민방위 훈련 말이죠. 예전에도 우리도 열심히 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뭐 30대,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정말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시로 많이 했었는데 아마 이제 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경계가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 국민 전체가 알아야 되는. 물론 군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사태의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간인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을 몸으로 습득하는 과정인데 최근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어떤 위협이 세지고 있고 미사일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이제는 방공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시작한 것 같고요. 네. 처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로 대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제는 네.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 방독면을 쓰신 장면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누군가 하실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이낙연 총리가 직접 시범에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었거든요. 모든 내각이 총출동을 했고요. 배우들도 오늘 민방위 훈련 인증샷과 함께 적응에 애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촬영을 하다가 차가 중간에 서야 되는 당황했던 일도 벌어졌다고요. 아까 여기 영상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남대교에도 오늘 차가 한 대도 없었고요. 광화문에도 그렇군요. 차가 없었어요. 다 차를 네.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매년 뭐 1년에 몇 번씩 똑같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의뢰 세운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당황은 안 할 텐데 오늘 아까 보니까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 뭐 2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되나요? 막 이러고 굉장히 당황해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했던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전쟁 위기, 뭐 전쟁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오늘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의 이 민방위 훈련을 비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야죠. 해서 국민들한테 아 이게 지금 위기감도 고조되고 이럴 땐 꼭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각에서 보여준 건 중요하지만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네. 교육시킬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가 되고 나면 최소한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 20분 동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할 네. 상황이 될 것 같네요. 네. 북한 공습이 있으면 골든타임은 5분 지하 대피소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멈춰서기도 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몰라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반반의 훈련이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조선중앙TV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8일 만에 김정은이 공개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죠. 보란 듯이 우리는 대기권 진입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듯이요. 살짝 사진 끝에 걸쳤습니다. 미사일 말이죠. 시찰 사진, 국방과학원인가요? 저 재료연구소 현지 지도 장면인데 지금 8일 만에 공개 행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정은이 좀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그 뒤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이제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는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뭔가 추가로 도발하는 움직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행보는 이런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은근슬쩍 또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북극형 3형 미사일 정보도 슬쩍 노출했잖아요. 네. 우리 기술 개발 거의 다 끝났어. 우리 얕보지 마. 뭐 그다음에 그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는 우리 이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걸 내부 결속력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네. 또 어쨌건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은 또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노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뭐 을지 프리덤 훈련에 맞물려서 보통 이제 도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우리 또 나라에서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방해태세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조선중앙TV 화면이 지금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사진에서 나온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장면을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중앙TV의 영상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북극성 3형 미사일의 구조를 묘사한 사진까지 운동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학재료 연구소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1966년 8월 11일 교시에 따라 조직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6월 30일 몸소 찾아오시어 지난 기간 국방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첨단 무장장비 개발에 필요한 화학재료 연구 개발에서 나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불멸의 영독적에 깃들어 있는 연구소입니다.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에서는 화성계열 로켓들의 열보호 재료와 전투부, 분출구 재료를 비롯하여 각종 현대적인 무장 장비들에 쓰이는 여러 가지 화학재료들에 대한 연구 개발과 생산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요, 김정은이 아무리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멀쩡하게 본인이 은신하고 보호할 수 있는 도주 시나리오라는 게 있다라는 게 한 영국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이 정작 치고 빠지기일까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으로 탈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일단은 2대, 그러니까 비행기 1호기, 2호기를 항상 상시 대기해 놓고 있답니다. 24시간 김정은 있는 동선에 맞춰서 1호기, 2호기가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24시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1호기에 탈 사람, 2호기에 탈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1호기에 탈 사람과 2호기에 탈 사람 보면 김정은과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 1호기에 타고 이설주, 부인 이설주죠. 그다음 김종식 미사일 개발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군수공업부 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결국 미사일을 주력으로 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일단 중국으로 피신해서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어떻게든지 폭격해서 제거하려는 그런 작전을 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은 중국으로 떠나가서 중국에서 원격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주 포는 결국 미사일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올린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아이 얘기는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딸을 두고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딸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잖아요. 딸이 있다 아들이 없다 공식 발표한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 농구선 로드만이 우연히 인터뷰하다가 한 얘기가 김정은하고 이설주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을 올리는 순간 그러면 김정은과 이설주 사이에 몇 명의 아들이나 딸이 있냐 하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들통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름이 올리지 않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설주가 9개월 동안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으면서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문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일단 딸만 있는 걸로 공식 확인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 이름은 넣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은신처를 정하고요. 본인이 미사일이든 뭐든 지시는 내려야 되니까 태영호 전 공사의 전원을 간접적으로 전하면서 이루어진 보도입니다.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리더십은 그대로 갖고 가겠다. 어디 있었든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김정은의 각오는 느낄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 이제 막 가상으로 뭐 미국이 폭격을 한다거나 전쟁이 나는 뭐 상황을 가정을 하면 김정은이 사망을 하면 전쟁에 의미가 없죠.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하고 또 다릅니다. 저기는 어쨌건 뭐 유일 영도 체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수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선가 살아서 전쟁을 지휘하든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전쟁이 계속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시나리오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버리고 간다가 아니라 아이는 공식적으로 있는 게 확인이 안 된 것뿐이고 그리고 뭐 만약에 아이를 데려간다면 그냥 저기 부인 이설주 타는 비행기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든 살아서 지휘할 그런 준비는 최소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휘를 한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북한이 같이 지금 전쟁을 치른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북한만 우리하고 같이 만약에 전쟁 상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영토 안에서 북한 전쟁을 지휘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이 난처해지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국경을 넘어 도망가서까지 지휘권을 또 지휘력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 아마 이건 좀 어렵겠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그 이설주 자기 부인 데리고 이 강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갈 정도 되면 북한은 소멸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뭐 태영호 전 공사의 얘기를 영국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태영호 전 공사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미 정권이 끝난 것이죠. 과거에 임진왜란 때 선조가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다 백성은 버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끝났는데 뭐 중국이 그 당시 명나라가 도와줘서 살기는 했습니다만은 북한도 주민들이 예를 들면은 김정은과 부인만 이설주만 싹 중국으로 내뺐다 하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고 우리의 경우도 6.25 때 이승만 전 대통령 어땠습니까? 서울 사수한다고 해놓고는 싹 몰래 한강 이남으로 가가지고 그 얼마나 또 많은 역사적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뭐 가정으로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오리라는 것은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독 해외 명품으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리설주의 잠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김정은입니다만 아마 이 보도가 사실과 관계없이 미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지하에
워낙 많은 거미줄 같은 대피로를 그렇죠. 보유하고 있고요. 늘 김정은 주변에 연료 가득 채운 전용기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78억짜리 요트가 원산항 인근에 있으니 우리 정부와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지하로 숨어 들어갈 공간을 충분히 지금 확보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벙커버스터라고 해서 지하 벙커에 들어가도 이제 김정은을 잡을 수 있다는 무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이게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지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러니까 두 분 말씀에 저도 아까 그냥 설명하느라 얘기를 드렸지만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어떻게든 이 안에서 북한 내에서 본인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근데 뭐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 뭐 딸 사랑이 너무 극진해서 뭐 한 통에 8만 원짜리 분유를 이거 지금 무역 제재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또 이거 갖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뭐 분유까지 먹이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지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지금 뭐 스위스산 유축기 사용하고 뭐 프랑스산 기저귀 사용하고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딸을 놓고 최소한 중국으로 이 시나리오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닐 거라는 거 저걸로도 단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미스터리 속에 쌓여 있습니다. 행적이 뜸할 때마다 임신설이 있었던 리설주. 특히 이 안에 김정은의 생각. 다음 달 9일 북한 건국절에 추가 도발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25일 북한 성군절과 함께 주목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와중에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무언가 긍정적인 시사점이 북한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게 뭘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던진 걸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특별히 뭘 받았다기보다 기대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 협상의 하나일 수 있다. 그렇죠. 특별한 거라면 대화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과 미국이 정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계속 긴장감을 끌어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북한이 더 이상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결국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신호,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게 아니냐 하는 희망 섞인 말을 트럼프가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 보면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은 판단한 것 같고 그럴 경우에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북한에게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북한으로부터 뭘 받기 전에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도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하는 부분들의 메시지를 전해서 북한을 하여금 대화의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북한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다시 ICBM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 6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과거에도 보면 말이죠. 미국이 정말로 일점 불사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대화 모드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화 좋다, 대화하자, 협상하자 이러면서 뒤로는 여전히 왜냐하면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핵 개발대로 추진하고 ICBM은 ICBM대로 하고 지금 이번에 북극성 3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정말로 실험 발사할 계획이 있다면 이건 발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뭐 최 교수도 말씀하시지만 앞으로는 북한이 협상 모드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짧게 한마디 말 붙이면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미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가 그런 의지가 있으면 대화를 한다겠고 거기서 조금 더 양보를 해갖고 핵 개발이라든가 또 이런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은 대화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저쪽에서 거의 백기 항복하다시피 하면은 우리가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라든가 틸러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이 대화만 해주면 나 얼른 테이블에 가서 앉을게. 이거 뭐 그럼 무슨 지금까지 해온 미국이라든가 우리의 노력들이 뭐냐 이거예요. 유엔 제재라는 게 결국은 핵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을 중단 내지는 폐기시키기 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건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쏙 들어가 버리고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어떻게 보면은 안보 위기 상황이랄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대한 정책, 대북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달라져서 말이죠. 이 한반도 상황이 매일같이 출렁일 수 있는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기간 머물 수 있는 뭐 의료 시설, 또 네. 음식, 뭐 이런 것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색 연막탄도 등장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전투기를 가상에서 띄우고 문 대통령도 벙커에 들어가셨더라고요. 벙커에 들어가신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인가요? 그 네.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오늘 이 최근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나 뭐 정말 뭐 미국이 뭐 예방 뭐 타격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네. 국민들에게 이런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리겠다는 취지가 가장 강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정말 하나 묻고 싶은 게 혹시 집 주변에 대피소 어딘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많은 곳이 넘는다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15분간 공습 경보를 하고 이제 골든타임 5분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지하로 대피하라. 지하로 어디까지 내려가면 안전하고 네. 어떤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정확하게 알리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물론 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보여주기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 최소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대피소가 어딘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아쉽긴 근데 합니다. 그동안에는요, 사실은 이 민방위 훈련 네. 여기에 대해서 별로들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최근에 와서 북한이 이제 ICBM 이게 이 압박이 위협이 아주 더 이제 점점 더해지니까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 가지고 네. 문 대통령 말씀 그대로죠.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같이 전쟁을 같이 치르지 않고 뭐 현역 위주로의 전쟁은 이제는 생각할 수 없죠. 그 점에서는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이제 강화하는 건 좋고 이제 첫 술에 배부른 법 없으니까 네. 오늘 일단 주요한 지점 또 중요한 거리 뭐 또 관공서 이런 네. 위주로 이제 한 건 이제 좋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듯이 대피소가 어딘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안전 디딤돌을 확인하라고는 하는데요. 그 바쁘신 분들이 언제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과거 훈련 받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민방위 훈련 말이죠. 예전에도 우리도 열심히 했었죠. 우리가 네.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뭐 30대,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네. 정말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시로 많이 했었는데 아마 이제 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경계가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네. 의문이 들 정도. 국민 전체가 알아야 되는. 물론 군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사태의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간인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을 몸으로 습득하는 과정인데 네. 최근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어떤 위협이 세지고 있고 미사일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이제는 방공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시작한 것 같고요. 네. 처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제는 네.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 방독면을 쓰신 장면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누군가 하실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이낙연 총리가 직접 시범에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었거든요. 모든 내각이 총출동을 했고요. 배우들도 오늘 민방위 훈련 인증샷과 함께 적응에 애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촬영을 하다가 차가 중간에 서야 되는 당황했던 일도 벌어졌다고요. 아까 여기 영상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남대교에도 오늘 차가 한 대도 없었고요. 광화문에도 그렇군요. 차가 없었어요. 그거 다 차를 네.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매년 뭐 1년에 몇 번씩 똑같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의뢰 세운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당황은 안 할 텐데 오늘 아까 보니까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 뭐 2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되나요? 막 이러고 굉장히 당황해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났어. 우리 얕보지 마. 뭐 그다음에 그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는 우리 이 정도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걸 내부 결속력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네. 어쨌건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은 또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노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뭐 을지 프리덤
훈련에 맞물려서 보통 이제 도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우리 또 나라에서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방역태세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조선중앙TV 화면이 지금 입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사진에서 나온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장면을 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중앙TV의 영상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북극성 3형 미사일의 구조를 묘사한 사진까지 운동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학재료 연구소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1966년 8월 11일 교시에 따라 조직된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6월 30일 몸소 찾아오시어 지난 기간 국방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첨단 무장장비 개발에 필요한 화학재료 연구 개발에서 나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불멸의 영독적에 깃들어 있는 연구소입니다.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에서는 화성계열 로켓들의 열보호 재료와 전투부, 분출구 재료를 비롯하여 각종 현대적인 무장 장비들에 쓰이는 여러 가지 화학 재료들에 대한 연구 개발과 생산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요, 김정은이 아무리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멀쩡하게 본인이 은신하고 보호할 수 있는 도주 시나리오라는 게 있다라는 게 한 영국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이 정작 치고 빠지기일까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으로 했던 것처럼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뭐 전쟁 위기, 뭐 전쟁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런 오늘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오늘의 이 민방위 훈련을 비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야죠. 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지금 위기감도 고조되고 이럴 땐 꼭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각에서 보여준 건 중요하지만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네. 교육시킬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가 되고 나면 최소한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 20분 동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할 네. 상황이 될 것 같네요. 네. 북한 공습이 있으면 골든타임은 5분 지하 대피소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멈춰서기도 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몰라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반반의 훈련이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조선중앙TV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8일 만에 김정은이 공개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죠. 보란 듯이 우리는 대기권 진입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듯이요. 살짝 사진 끝에 걸쳤습니다. 미사일 말이죠. 시찰 사진, 국방과학원인가요? 저 재료연구소 현지 지도 장면인데 지금 8일 만에 공개 행보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정은이 좀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그 뒤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이제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이후에는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 뭔가 추가로 도발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의 행보는 이런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은근슬쩍 또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북극형 3형 미사일 정도도 슬쩍 노출했잖아요. 네. 우리 기술 개발 거의 다 끝. 작심하고 한 훈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멈춰 세워야 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북한 전투기 공습을 가상한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엔 장사정포 미사일 화생방 공습 상황까지 대비하는 대피 훈련이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연기까지 동원을 하고요. 가상 적국기, 전투기가 떠올랐다는 것까지 상정했던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대로 가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터널에도 많이 들어가시고요. 고생들 하셨었는데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공습 사이렌과 함께 말이죠. 예, 공습 사이렌과 함께 차량들이 전부 멈춰서고 또 네. 대피소로 이렇게 피난하는 그런 훈련은 아마 최근 근래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네. 4, 5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 또 공직자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네. 시민들이 저런 훈련을 통해서 뭐 북한의 그런 그 핵 미사일 이런 위기로 인해서 네. 어떤 우리가 안보 그런 불감증을 그동안 가졌다 한다면은 어떤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과연 이런 전쟁이 났을 때 네. 그게 효과적인 그런 훈련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 네. 뭐 화학전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사정포라든가 또 미사일 이런 것이 발사됐을 때 과연 이 시민들이 네.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대피할 수 있을지 또 그런 대피 시설이라든가 또 그 대피하더라도 상당